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개 독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흥미진진한 플롯과 섬뜩한 결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내가 처음 이사간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꽤 낡았지만 나름대로 매력있는 구조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첫 독립 생활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그 후로 매일 밤 12시가 되면 어디선가 기묘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윗집이나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소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소리를 녹음해 듣게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음이 들리던 그 시간의 용기를 내어 소리의 출처를 찾기로 했다. 가느다란 손전등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내 방 벽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벽에 귀를 대자 뚜렷하게 들려오는 긁는 소리.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불이 나게 뒤로 물러섰다. 벽 반대편에는 빈 방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아 방문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철저히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시간을 내어 아파트 자료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여러 해 전에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젊은 여자로 그녀는 내 방과 맞닿아 있는 빈 방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사망 원인과 살해된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그녀가 죽기 전까지 몇 날 며칠을 벽을 긁으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남겨진 신호였던 것이다.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건을 조사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영매와 신기에 능한 사람들은 내 요청을 거절했고 몇몇은 무언가를 본 듯한 얼굴로 곧바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던 중 한 노련한 무속인이 찾아와 말했다. 이곳엔 안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이를 달래기 위해선 오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편히 지내고 싶었다. 그래서 무속인이 지시한 대로 하룻밤을 꼬박 새며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지자 무속인은 깊은 주문을 외기 시작했고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며 다시 그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두려웠지만 무속인은 침착하게 주문을 외워갔다. 그러자 서서히 귀신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던 소리가 잦아들었고 차츰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를 떠날 결심을 굳히고 나는 곳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 빈 방은 이제 완전히 폐쇄되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누군가 그 방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허구이지만 낡은 아파트나 건물에 얽힌 미스터리한 전설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 그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아무도 살지 않아서인지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고 집 자체는 낡고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유인즉슨 그 집에는 오래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지금은 폐가가 되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남겨진 남편은 슬픔에 잠겨 홀로 이롭게 살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집은 비워진 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그 집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바람 소리나 쥐들이 낸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마을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의 용감한 청년 둘이 그 소문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늦은 밤이 되자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들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초여름 밤인데도 불구하고 집 주변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천천히 거실을 살펴봤고 곧이어 귀를 의심할 만큼 뚜렷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그들의 눈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그 형체는 제자리에 서서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두 청년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형체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두 청년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형체를 쫓아갔다. 안방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이어리에는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여보, 곧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기다려줘. 그 글은 남편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남긴 마지막 글귀였던 것이다. 그들이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자 방 안에는 더 이상 형체는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두 청년은 그 간밤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 집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애틋한 사랑의 사연을 간직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곳을 무서운 저주받은 집이 아닌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면 그 집 근처에서는 가끔씩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흘리는 눈물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공포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건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로 도서관에서야 알 수 없는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 근처에는 유명한 큰 도서관이 하나 있었다. 그 도서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건물로 몇몇 층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반면 다른 층은 잘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층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나는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혼자 남아 시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1, 2층을 피해 4층의 조용한 구석 자리를 택했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잘못 맞추면 한두 시간 동안 사람의 인기척 한번 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즈음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책과 책 사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듯 했다. 나는 내가 상상 속 공포에 잠겨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책상 저 멀리서부터 내 뒤편으로 그리고는 바로 내 근처에서 멈추는 듯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공부에 몰두하려 했던 순간 이번에는 내 왼편에서 책이 하나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텐데 내 주변에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책이 떨어진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떨어진 책을 집어 올리려는 순간 그 책상 밑에서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서 표정은 볼 수 없었고 그저 빛나는 두 눈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그 두 눈은 천천히 마치 파도처럼 스르륵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멍하니 있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잽싸게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가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어찌나 놀랐던지 신발끈을 묶는 것도 있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왔었다.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 사이에 이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몇몇 친구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그 층에서 책이 사라졌다던가 누군가 뒤를 따라온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밤늦게 그 도서관을 혼자 찾는 일은 절대 없었다. 오늘날에도 그 도서관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그 층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문들도 생겨났지만 그날 밤의 배경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그 두 눈이 내 꿈에 나타나곤 한다. 그건 아마도 그날의 그 존재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